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71페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질산화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인해순환과 황해순환과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 마무리 짓고요. 물질순환 마무리 짓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71페이지 보시면은 인해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생체 내 유전정보 물질인 DNA, RNA의 구성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DNA, RNA의 구성원소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핵산이라든지 단백질, 세포막, ATP 이런 것들의 어떤 구성인자가 되는 것이 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꼭 생체 내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황과 더불어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며 세포막의 주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포막, 핵산, 단백질, ATP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줄 쳐보시면 이는 생태계에서 그렇게 풍부한 물질은 아닌 거예요. 이는 그렇게 생태계에서 풍부한 물질은 아니다. 보통 인이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땅속에 있는 인광석의 광물질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바닷속 밑에 퇴적물층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해수 내에서 이제 인산이온 PO4-3- 같은 인산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용승 현상, 즉 어벨링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각속이라든지 바다 밑에 퇴적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인인데 그마저도 생물 체내가 아주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부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미생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제한기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봐두셨을 때, 인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많이 풍부한 물질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 봐두시고요. 인이 순환되는 경로를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암석 속에 함유되어 있다가, 주로 이제 인광석 등의 암석 속에 함유되어 있다가,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에 의해서 용해되어서 녹아가지고 인산염을 형성을 하고요. 이 인산염들이 누구에 의해서 흡수돼요?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2차적으로 식물이 흡수한 것을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소비자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식물을 통해 흡수한 것이 동물에게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사체나 배설물 속의 인은 분해자에 의해서 각종 미생물질에 의해서 다시 인산염이 되어서 식물에 다시 이용되거나 토양으로부터 씻겨나가 퇴적물 속에 축적되고 이 축적된 상태에서 불용성의 염을 형성함으로써 다시 광석을 만드는 거죠. 광물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이 순환이 된다. 읽어보시고요. 황의 순환으로 가셔서 황순환 기작의 대기 중의 황, 수 중의 황, 토양 속의 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황은 화석연료 속에 있는 황성분의 연소를 통해서 내지는 화산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한 속스가 대기 중으로 발생하면서 황이 대기 중으로 이제 유출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이렇게 유출된 황산화물 같은 대기 중에 있는 황성분이 수증기랑 반응해서 뭘로 돼요? 산성비가 되어가지고 수계로 유입돼서 물이 있는 데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속으로 떨어진 황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산성비 속의 속스나 수계 미생물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한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다시 대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대기로 방출이 되고 황산염 형태로 식물에 이용된 후에 토양 속에 있는 애들은 환원되어가지고 황화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성비 형태로 내려가면은 물속에서는 다시 황화수소 형태로 대기로 방출이 되기도 하고 토양 속에서는 식물에 이용된 다음에 환원되어가지고 황화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황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황순환의 특징 보시면